금강숙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우리가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수원과 그 주변 지역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 주요 강의 상류 지역을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상류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 신축, 음식점 및 공장 설립뿐만 아니라 어루 행위, 가축 사육 등이 제한되고 그에 따라 재산권의 제약을 받게 됩니다. 주민지원사업은 물이용부담금인 수기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이러한 재산권 행사 등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 상류 지역의 주민들과 마을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유경사업 및 오염물질 정화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상류 지역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원 수질 보전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인 물이용부담금은 무엇일까요? 상류 지역의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류 지역 주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금강수기의 경우에는 대청댐과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하고 있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전북 지역의 16개의 하류 지자체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수돗물 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2년부터 부과되었는데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당시 수돗물 1톤당 110원으로 시작하여 최근 2018년도에는 수돗물 1톤당 170원으로 인상되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수원 관리지역을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상수원 관리지역을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수질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공공하수 처리시설이나 하수 관거, 분유 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사업, 금강 주변의 토지를 매수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 사업, 그리고 민간단체 수질 보전 활동 지원,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 기타 수질 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조 6,537억 원 부과, 징수되었고 특히 주민지원 사업에는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된 2003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물이용 부담금 총 징수 규모의 약 20%인 3,160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의 대상 지역인 금강수계의 상수원 관리지역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우선 상수원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세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 지역을 관할구역의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가축을 기르는 행위, 조류를 포획하는 행위, 야외 수영 등 수질을 훼손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는 취수장을 기준으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 즉 유하거리 4km를 표준거리로 하고 집소구역을 폭으로 하여 지정한 지역입니다. 금강수계의 경우 대청호 일원이 1980년 11월에 처음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전광역시 동구, 대덕구,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수변구역은 상수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그 댐 상류 지역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금강수계의 경우에는 금강수계법의 제4조 제1항에 따라 대청댐 및 용담댐인 경우와 특별대책지역의 금강본류인 경우 그 경계로부터 1km 이내인 지역을 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본류인 경우 그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금강수계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최초로 지정되었으며 대전시 동구, 충청북도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을 매우 좋음 1A 등급 수질로 개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1990년 7월 처음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 2권역으로 나누는데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어 직접적인 수질에 영향을 끼치는 지역을 말하며 대전시 동구,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 일부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별대책지역 2권역은 금강본류로 바로 유입되지 않고 지류를 거쳐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지역을 말하며 충청북도 옥천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광역상수원인 대청댐과 용담댐을 중심으로 한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즉 상수원 관리지역을 포함하는 10개 관리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민지원사업비의 총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며 각 관리청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3, 4월에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정부 예산 방침에 따라 총 기금 규모, 물가 상승률, 규제 지역의 면적과 인구수 증감률, 기타 현안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합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안은 관계 시도 협의를 거쳐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기획재정부로 전년도 5월 말에 제출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전년도 예산 집행률, 4대강 수계기금별 형평성,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 필요성 등을 심의 조정하여 국회에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합니다. 9월에서 11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을 포함한 환경부 전체 예산안을 심의하고 12월 초에 국회 전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그 다음 연도 주민지원사업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전체 사업비의 약 80%는 규제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관리청에 배분되는 일반 지원 사업비에, 전체 사업비의 약 20%는 관리청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특별 지원 사업비에 배분됩니다. 주민 지원 사업비의 80%에 해당되는 일반 지원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 배분될까요? 일반 지원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규제 지역 면적과 지원 대상자 수를 반반씩 고려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수원 관리지역별 토지 면적과 행위 제한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하고 나머지 50%는 주민 지원 사업 대상자 1인당 지원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진 산식에 따라 각 규제 지역별 총액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규제 지역별 총액 중 관리청이 관할하는 규제 지역의 면적과 대상자 수 비중에 따라 관리청별로 각각 배분됩니다. 이렇게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배분 산식에 따라 10개 관리청의 배분 금액을 확정하여 각 관리청에 통보하고 관리청에서는 지역 특성, 여건, 현안 사업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또는 마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지원 사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은 크게 일반 지원 사업과 특별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 지원 사업은 다시 간접 지원 사업과 직접 지원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생활 물품, 전기료, 의료비 및 각종 공과금 등을 가구에 지원하는 가계 생활비로 주로 전용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간접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
소득작물 재배시설 설치 등 소득 증대 사업이나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설치 사업 등을 말합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현안인 사업 또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말하며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가지 주민사업의 사업별 대상 조건과 추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원사업은 가구별로 가계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전용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관리지역 중 규제가 엄격한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의 대상자에만 지원되며 매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되며 관리청별로 일반 지원 사업비의 4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직접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해서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위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분들을 원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원 대상자로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재산의 상속이나 전부 증여를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직접 지원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대상자가 교육, 질병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출하게 되면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하는 경우 1회 하나여 다시 인정됩니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에 재산 없이 거주만 하는 사람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아울러 직접 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한 실제 거주 요건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실제로 해당 지자체에서 삶을 영위해야 하며 주말에만 주소지를 단순 방문하는 것은 실제 거주로 보지 않으므로 지원비 신청 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직접 지원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직접 지원사업의 추진 여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을 거쳐 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를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일반 지원사업비의 40% 이내 지원 비율을 준수하였는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승인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관리청에서는 직접 지원 대상자별 보유 재산을 파악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직접 지원 대상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지원 금액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규모와 해당 지역의 규제 정도에 따라 차등 배분되므로 관리청별, 개인별로 다르지만 최대 120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여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주민지원사업 전용카드 발급을 완료한 후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용카드 등록을 신청합니다. 해당 전용카드 계좌에 직접 지원사업비가 이체가 되면 물품 구매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해연도 전용카드 사용잔액은 다음 연도에는 사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간접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지원 사업은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등 마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하여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간접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므로 해당 마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대상이 되며 주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간접 지원 사업은 크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유경 사업, 오염물질 정화 사업 4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소득 증대 사업에는 농기계 구입, 농로 포장, 농산물 공동 집화장 설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고
복지 증진 사업에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인회관, 마을회관, 복지회관 설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기자재 구입, 장학기금 운영과 같은 유경 사업과 마을 단위 오수 처리 시설 설치 등 오염물질 정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접 지원 사업은 마을의 주민지원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주민 공동의 의견을 모아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하게 되면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간접 지원 사업의 목적이나 관련 규정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합니다.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관리청 또는 마을회에서는 공사 추진, 물품 구입 등 간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청이나 수계위에서는 마을 공동물품 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간접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지원 사업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서 안내 표지판 및 물품 스티커를 부착하여 마을 공동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과 관리,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마을 전체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운영 규약을 마련하고 소유권 변경이나 임의 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간접 지원 사업으로 구입한 마을 공용 물품은 개인 사유지가 아닌 창고, 마을 회관 등 마을 공동시설에 보관하고 마을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간접 지원 사업으로 구입 설치한 마을 공동 토지나 마을 공동 시설과 같은 건축물은 반드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청의 동의 없이는 마을회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 등 임의 처분이 불가합니다. 부기 등기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 등기를 한 자는 금강수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지역 현안인 사업 또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대규모 중장기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접 지원 사업비가 마을별로 배분됨에 따라 사업비가 작아서 추진하기 어려웠던 대규모 지역 현안 사업은 이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추진 가능합니다. 한 개 사업당 15억 한도이고 별도 공모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절차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수계위에서 10개 관리청을 대상으로 사업 선정 계획을 공모하고 각 관리청에서 사업 계획을 신청하게 되면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과 관계 시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업은 아닌지,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기금 이외에 부족한 사업비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사후적으로 적절하게 관리될 것인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공모 일정은 매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전년도 6월에서 8월 중 신청받아 9월에서 10월에 심사하여 선정하고 12월에 최종 통보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2008년에서 2020년까지 100여 개 특별지원사업 443억 원이 추진되었으며 그간 추진된 사업으로는 2014년 동구 대청동 다목적 회관 신축 사업, 2019년 금산군 재원면 다목적 회관 리모델링 사업, 같은 해 대덕구 친환경 연료 LPG 보급 사업, 2018년 무주군 용포 다목적 작업장 및 복지관 설치 사업, 2017년 보은군 회남면 보건진료시설 건립 사업, 그리고 2016년 영동군 영동취수장 증설 및 시설 보안 사업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0년에는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 사업, 체육공원 조성 사업, 마을 및 복지회관 신축 사업, 생태공원 조성 사업, 지방상수도 공급 사업,
친환경 연료 보급시설 설치 사업 등 총 6개 관리청에 9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지원사업 추진기관별 역할과 기능입니다. 먼저 환경부에서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수계법에 대한 재개정,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관련 법령 규정 등에 대한 유권 해석과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침 재개정, 국회에서 확정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그리고 관리청에서 제출한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관리청에서 사업 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잘 되는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에서는 당초 승인된 단위사업 금액의 40% 이상의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권한과 금강청과 마찬가지로 관리청에 대한 사업집행 점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청에서는 상수원 관리지역 내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수계위로 제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당초 승인된 단위사업 금액의 40% 이내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마을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청 내 마을별로 사업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 마을별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을 공동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제출해 주시고 실제 지원된 마을 공동물품 등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간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